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30%를 장악한 나라. 세계적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력 중 70%는 이 나라 출신이다. 세계의 IT 산업을 주름잡는 인도는 그런데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이 분야에서 세계 4위다. 인도를 세계 4강에 들게 하는 이것은 바로 군사력이다. 각종 군사력 지표와 경제력 인구, 국가 기반 시설 등을 근거로 국력과 군사력을 평가하는 사이트 글로벌 파이어 파워. 최근 이 사이트가 발표한 2015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눈에 띄는 것은 4위에 랭크된 인도다. 5위에 오른 유럽의 군사 강국 영국과 비교해보면 인도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육군의 경우 장갑차 6,704대, 자주포 290문, 다연장 로켓 시스템 292문 등 그 숫자가 영국에 크게 앞선다. 2015년 인도의 국방 예산은 약 42조 1,382억 원, 우리나라보다 5조 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3년 국민 총생산 즉 GDP 대비 인도의 국방비 비중은 2.4%였다. 한편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전 세계 무기 수입 물량의 12%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떠올랐다. 지난 1961년 비동맹 운동에 가입한 이래 비동맹 외교를 고집했던 인도가 군사 강국을 표방하는 이유는 종교적, 군사적 갈등 관계에 있는 파키스탄과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통계에서 대부분의 지표는 군사 강국인 3위 중국에 뒤지지만 이것의 숫자는 중국을 앞선다. 바로 항공모함, 중국보다 한 척이 더 많다. 현재 인도가 운영 중인 항공모함은 28,500톤급의 비라토와 45,400톤급의 비크라 마디티야호다. 이 가운데 비라토호는 1959년 11월 영국 해군에 취역해 포클랜드 전쟁에서 활약했던 항공모함 허미즈호를 1986년 4월 인도가 메이프 개조해 거인이란 뜻의 비라토호로 해군에 취역시킨 것이다. 비크라 마디티야호는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인 1970년대에 개발한 전투기 탑재 순양함 아드미랄 고르시코프호를 2004년 러시아로부터 매입, 2013년 인도 해군에 취역시킨 것이다. 현재는 이들 두 대가 운영 중이지만 지난 2013년 8월에 진수된 길이 260m, 폭 60m, 배수량 약 4만 톤, 축구장 2배 크기 갑판에 항공모함용 버전인 미그 29K 등 전투기 3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인도의 첫 자체 제작 항공모함 비크란토가 2016년까지 시험 운행을 마치고 2018년부터 정식 취항하게 된다면 인도의 항공모함은 석대가 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인도 정부가 2003년부터 우리 돈 5조 6천억 원을 쏟아부은 꿈의 프로젝트인 이 항공모함의 이름 비크란트다. 힌디어로 한 발 앞서다라는 뜻을 가진 비크란트는 항공모함 전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인도 최초의 항공모함이다. 다시 말해 인도 최초의 항공모함과 인도 최초 자체 제작 항공모함의 이름이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인도의 최초의 항공모함인 원조 비크란트는 인도의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961년 취역한 인도의 첫 항공모함 비크란토. 이 배는 영국 해군이 1940년대 호위 항공모함으로 개발 건조한 마제스틱급 가운데 한 척인 14,000톤급의 허큘리즈호를 1957년 인도가 구입 개조해 인도 해군에 취역시킨 것이다. 2만 톤도 안 되는 작은 덩치였지만 전기 사출기를 장착해
고조기 항공기 운영이 가능했고 인도 해군은 이 항공모함에서 영국제 시호크 전투기를 운용했다. 비크란토 취역 후 처음으로 발발한 전쟁은 1965년 2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그런데 이때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당시 파키스탄은 인도의 항공모함 비크란토를 격침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이때 비크란토는 전쟁에 투입되기는커녕 드라이도크에서 수리 중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며 파키스탄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이후 1971년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하자 비크란토는 동부 파키스탄 해안 지역에 폭격 임무를 부여받는다. 18기의 시호크와 4기의 알리제 대잠 초계기를 탑재한 비크란트의 공격 목표는 파키스탄에서 분리 독립해 지금은 방글라데시 영토가 된 콕스 바자르 항과 벵골만 인근의 치타공 항. 그런데 당시 인도 해군은 비크란토를 실전에 투입하면서도 파키스탄 공군의 역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미제 F-86 전투기와 초음속 전투기 F-104를 보유하고 있는 파키스탄 공군을 암속 전투기 시호크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 해군의 이런 우려는 기우에 그친다.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서부 지역을 두고 벌어진 분쟁이었던 만큼 파키스탄과 인도의 공군력 모두 여기에 총력을 다했기 때문에 파키스탄 군부 누구도 동부 지역에 인도 항공모함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결국 비크란토는 동부 지역의 파키스탄 핵심 해군 기지와 비행장을 파괴시키며 적의 허를 찔렀고 그도 모자라 모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키스탄 잠수함 한 척을 격침시켜 단숨에 인도 국민들의 영웅이 됐다. 비크란트에 의한 동부 파키스탄 전선에서의 대승은 이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이 불씨가 됐고 결국 동파키스탄은 1971년 방글라데시로 독립했다. 비크란토는 1971년 눈부신 전적 이후 별다른 활약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군부에서 항공모함에 대한 회의론이 완전히 사라지게 했고 추가 항공모함 도입에 국민적 지지를 끌어냈다. 이후 1997년 인도 해군에서 퇴역한 비크란토는 2013년 12월까지 해상 박물관으로 사용되어 오다 2014년 3월 뭄바이에 있는 한 배선업체에 우리 돈 약 111억 원에 매각됐다. 인도 해군의 산증인과도 같은 비크란토의 해체 여부를 놓고 인도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해체 수순을 밟으며 인도 해군의 첫 번째 항공모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중국에 이은 아시아 두 번째 군사 강국 인도. 전투기 요격기 629기, 수송기 667기, 헬리콥터 584기, 공격 헬기 20기 등 공군력에 있어서도 막강하다. 항공기에 있어서도 수입에 의존하는 편이지만 1960년대 이후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인도의 첫 번째 개발 전투기는 HF-24 마루트. 1961년 6월 첫 비행을 한 마루트는 음속을 겨우 넘는 수준의 무장 탑재 능력도 미약했지만 관련 산업 수준이 미비한 인도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인도의 전투기 개발 사업은 1980년대 당시 미그 21을 대체할 LCA 즉 경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개발비 인상 등의 문제로 더디게 진행됐던 이 사업은 1990년대 들어 가속도가 붙어 2001년 1월에 시제기를 선보였고 2011년 3월 산스크리트어로 빛나는 이란 뜻의 델타에게 단자형 경전투기 테자스가 처음 인도 공군에 배치됐다. 인도의 전투기 개발은 테자스에서 멈추지 않았다. 테자스 개발에 성공한 인도는 2020년대 중반까지 대형 중형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다. 그 가운데
먼저 대형 전투기 개발 계획은 FGFA, Fifth Generation Fighter Aircraft, 즉 5세대 전투기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인도와 러시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러시아의 파파 전투기 기술을 토대로 한 5세대 복좌형 전투기 개발에 들어갔다. 한편 인도는 테자스 경전투기를 잇는 독자적 5세대 전투기 후속 사업으로 AMCA, Advanced Medium Combat Aircraft, 즉 선진형 중형 전투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인디아 타임즈는 인도 공군, 국방연구개발기구, 항공개발연구소가 전투기의 예비 설계 단계를 완료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는데 지난 2013년 2월 인디아 에어쇼에서 1:8 크기의 모형이 공개된 바 있는 AMCA는 앞으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0년 시직의 첫 비행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될 계획이다. 인도는 핵 보유국이다. 1962년에는 인도 중국 간 영토 분쟁에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퇴각해야 했던 인도는 1964년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이후 1974년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기 시작했고 1998년 2차 핵실험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된다. 핵 개발과 함께 인도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 개발에도 매진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핵잠수함과 미사일이다. 인도가 현재 운용 중인 핵잠수함은 2012년 러시아로부터 10년 기한으로 대여한 핵잠수함 차크라 2호와 인도가 처음으로 자체 제작해 2012년 해군에 배치한 6,000톤급의 아리한트 핵잠수함. 이 가운데 차크라 2호는 1991년 인도가 구소련으로부터 사들인 기존의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처음으로 배치한 핵잠수함으로 어뢰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그라나트 순항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 한편 선멸자라는 뜻을 가진 아리한트급 핵잠수함은 2023년까지 총 4척 건조 배치될 계획인데 그 첫 번째 함은 2009년 진수돼 2014년 처음으로 시험 운항을 시작했다. 배수량 6,000톤, 전장 112m, 폭 15m, 흘수 10m이며 최대 자망 심도 300m, 항속거리 무제한, 최고 속력 수상 15노트, 수중 24노트다. 또한 사거리 3,500km에 달하는 K4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4기나 사거리 700km인 K-15 미사일 12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83메가와트급 가압 경수로는 인도 자체 기술로 개발 제작했다. 현재 잠수 상태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앞두고 있는 아리안타함이 최종적으로 취역하게 되면 인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 이어 핵잠수함을 자체적으로 설계, 건조, 운영할 수 있는 6번째 국가가 된다. 2012년 4월 인도군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중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00km의 탄도미사일 아그니5의 발사 실험에 성공한다. 인도 정부는 이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정의했다. 당시 개발을 담당했던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의 BJ 사라스와트 소장은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인도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는 6개국의 이름을 올려 미사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1월 인도는 아그니5의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약 5,393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아그니5의 미사일은 길이 17.5m, 무게 50톤 규모의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3단 로켓으로 핵탄두를 1.5톤까지 장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하거나 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다. 낙하 시 속도는 음속의 20배나 돼 사실상 요격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인도는 이 아그니5를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그니5의 위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그니5의 후속 모델 아그니6의 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사거리가 아그니5의 2배인 10,000km에 탑재 탄도 무게도 3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핵탄도 탑재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아그니 시리즈 미사일 가운데 사정거리 700km의 아그니-1은 파키스탄을 사정권에 두고 있으며, 사정거리 2000km의 아그니-2는 미군 기지가 위치한 인도양의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사정거리 3000km의 아그니-3는 중국의 주요 도시의 일부를 사정권에 각각 두고 있다. 사정거리 4000km에 달하는 아그니-4는 중국 대부분 지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아그니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불의 신이다. 인도 사람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불에다 바쳤기 때문에 아그니는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물을 운반하는 신, 또는 신과 사람의 중개자, 신의 안내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암흑을 물리치고 부정을 태워 없애며 가정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믿었는데, 그런 아그니가 현실에서는 인도를 지키는 자주 국방의 수호자가 된 것이다. 인도의 국토방해 사정권은 이제 우주도 포함한다. 지난 2007년 1월 중국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자국의 낡은 기상위성을 격추하는 위성 요격 시험에 성공하자 인도는 우주방위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인도의 티아기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의 작전 범위가 확대돼 우주 공간의 활용이 중요해졌다면서 인도는 우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도의 우주 방위와 별개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인도의 우주 개발이다. 지난 2013년 11월 인도는 첫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호를 남부의 스리하리코다 섬 우주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는데, 2014년 9월 이 우주선이 아시아 최초로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 힌디어로 화성 탐사선을 의미하는 망갈리안-호는 현재 화성 궤도를 돌면서 메탄가스 등 화성 대기 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2014년 말 자국 우주 개발 사상 최대 규모의 로켓인 GSLV 마크3 발사에 성공했는데, 이를 계기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GSLV 마크3는 최대 4톤 중량의 위성이나 유인 캡슐을 탑재할 수 있다. 이 발사를 담당한 인도 우주연구기구 ISRO는 실제 유인 우주선 발사에는 앞으로 7년 이상 걸릴 것이라면서, 이번 실험은 유인 캡슐이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고온을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 군사력에 이어 인도가 막강 우주 개발력을 자랑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인도의 우주 개발은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 우주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비크람 사라바이 박사 주도로 정부 산하 우주기구인 인도 우주개발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해이다. 본격적인 우주 개발은 1969년 남부 카르나타카스 방갈로르에 인도 우주연구기구가 설치되면서부터인데, 이후 1975년 구소련 로켓을 이용해 인도 첫 인공위성인 아리아바타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5년 뒤인 1980년 자체 제작한 로켓 SLV-3를 이용해 위성 발사에 성공한 인도는 이후 극위성 발사체와 지구 정지 궤도 위성 발사체라는 로켓을 잇따라 개발한다. 인도는 1999년 이들 로켓을 이용해 외국 위성 발사를 시작. 지금까지 19개국 40개 위성을 쏘아 올렸다. 또 2008년에는 달 탐사선 천드라얀 1호 발사에 성공해 달에서 물과 얼음을 발견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 인도의 우주 개발이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2010년 12월 위성을 탑재한 GSLV 로켓이 도중에 폭발, 벵골만에 떨어지는 등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다. 실패 속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아온 인도는 앞으로 유인 우주선은 물론 태양 정보를 얻고자 태양 선외 위성도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인도산 우주 개발체의 장점은 저비용 고효율이다.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의 발사 비용은 우리 돈 약 768억 원. 미국 헐리우드 우주과학 영화 그래비티의 제작비 1,04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비용이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인도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57년 이미 해군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을 도입한 나라. 비동맹 노선의 대표 국가이면서도 자주 국방을 위해 군사력에 총력을 다하는 나라. 지구를 넘어 우주에도 최첨단 기술력을 쏟아붓는 나라. 이제 인도는 세계 IT 산업을 주름잡는 두뇌 강국에서 군사 강국, 우주 강국으로 그 이름을 더욱 빛낼 것이다.